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제가 여태껏 전 세계 남자의 특징, 전 세계 여자의 특징 이런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 남자친구, AI 여자친구는 어떨까? 여러분 오타쿠란 단어 아시죠? 오덕.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막 인격화를 한 거야. 사랑같이 느끼고 이성으로 느껴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 큰 베개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내 여자친구다 이러고 결혼도 하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여자친구다 그러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입장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오타쿠들, 오덕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이상하거나 한심하게 쳐다보죠. 지금은 좀 인식이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미래에는 이분이 시대를 앞서서 간 사람들, 선구자로 추앙받게 될 겁니다. AI가 발전하면서 가상인간이 곳곳에 쓰이고 있죠. K-팝에도 쓰이고 있잖아. 에스파. 그리고 LG에서 출시한 가상인간 로지. 광고에 연예인 대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상인간한테 입덕한 실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팬층이 확보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마케팅, 광고 이쪽을 주 무대로 하지만 이게 AV 산업, 성산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VR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요즘에는 집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VR로 직접 보러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 VR 기술이랑 AI 가상인간 이게 합쳐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상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줘. 내 뜻에 거역하잖아. 거스르질 않아. 그러니까 뭐야? 다툴 일이 없는 완벽한 나의 이상형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VR 안경만 쓰면 내 스타일의 남자, 내 스타일, 내 이상형의 여자랑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어디든. 그러니까 외로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게다가 그 성인용 장난감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욕구적, 성적 욕구도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 결핍이 있어, 외로움이 너무 많아. 이건 VR로, 가상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도 포함이죠. 다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굳이 결혼에 목을 맬 필요가 없게 된다는 소리죠. 바야흐로 비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율도 뭐 0.75면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는 소리죠.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막 돈을 아무리 뿌리면 뭐해?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건 당연한 거죠.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게 부자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서민들은 이 매트릭스 안의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애인, 가상의 친구, 가상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비록 현실 세계에는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고시원일지라도 이 VR만 끼면은 정원이 있는 궁전 같은 집에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고 내 이상형과 같이 살며 친구들도 많이 만들면 되지. 그리고 또 뭐야? 고급 세단도 탈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가상 공간 유토피아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만족감이 커지겠죠.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IBM 기업에서 AI로 대체 가능한 인력 채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AI로 대체 가능한 인력이란 뭘까요? 인사관리팀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업무 지원 인력을 말하는 거죠. 현재 이 IBM 그룹 인력 중에서 26,000명이 이 업무 지원 인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사무직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격리, 인사팀, 세무팀, 회계팀, 공항 티켓 발권,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 포토샵 일러 하시는 디자이너분들, 엄청나게 많은 사무직 인력들이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자리죠. 왜냐면 여자들 대부분 이 문과잖아요. 이과에 잘 안 가잖아.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인구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굳이 많은 인구가 필요할까요? 제가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개의 일자리 가지고 사람들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자리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옛날처럼 회사에서 돈 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사람이 귀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많은 게 더 이득이죠. 서로 내가 노비가 될래 하고 막 내가 그 집 대감마님이 머슴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줄 서 있는데 그 상황이 좋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 자기가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대접을 더 잘해줘야 되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게 좋은 거죠. 여태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가 빽빽하게 발 디딜 틈 없이 막 이렇게 몰려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이게 부딪히면서 살고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거기에다가 양질의 일자리는 많나요? 얼마 없잖아. 대기업 몇 개나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바에 나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그 한정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양질의 일자리마저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겠지만 그보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대체될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화물기사? 지금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화물기사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지하에 지금 도로를 뚫고 있잖아요. 이게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를 뚫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무인화가 돼서 이제 택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지하로 뚫린 도로를 통해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화물 트럭이 24시간 쉬지 않고 연중 휴무도 없이 아프지도 않아. 로봇이니까 계속 24/7 쉬지 않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계속 배송을 해주게 될 겁니다. 요새 음식점도 어때요? 아직 알바가 있는 매장도 있지만 어때? 조리 로봇을 쓰죠. 그리고 그 서빙 로봇을 쓰죠. 키오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뭐야? 웬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인화로 바뀌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적어도 잘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는 이 땅덩이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게 AI가 발전해서 생기는 일일까?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혼주의가 늘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채용이 줄어드는 걸까? 아니요. 사람들이 이 AI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비혼주의가 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갈라치기. 남자, 여자 갈라치기.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어야겠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게,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게 선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중 서민들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아니 중산층만 돼도 20대 중반, 30대가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고 있어. 뭐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결혼이랑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혼만 이렇게 비혼 장려만 하고 갈라치기만 하면 출산율까지 같이 낮아지는 그런 일타쌍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겠죠. 그럼 채용률이 줄게 된 이유는 뭘까요? AI 기술이 발달해서 그럴까? 아니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것도 이게 알바생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자기 사업체를 굴려. 원래는 직원한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주면은 일을 했어. 월 100만 원. 그 정도면은 부릴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인건비가 높아졌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부리는데 월 250은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쓸데없는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마침 AI 기술도 엄청 발전해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만 주면 챗 GPT 유료 버전으로 해가지고 정말 기깔나게 비서 역할을 잘해줘. 웬만한 질문을 다 답을 달아줘. 그러니까 뭐야? 20명의 직원을 부리는 것보다 한 명의 챗 GPT를 잘 활용하는 직원을 뽑아서 그 일을 모두 처리하게 하는 게 낫겠죠. 더 효율적이겠죠. 한 명이 20명의 일을 다 하는데 뭐 하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남겨둬요. 다 잘라버리지. 필요 없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인건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너무 비싸잖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다루기가 좀 쉽나요? 무단 결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나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하는 알바생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2주 동안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로봇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월 100만 원만 주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주방 일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름 튀고 막 힘들고 덥고 한다고 안 한다 그러잖아. 월 100만 원만 주면은 로봇이 조리를 다 해줍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겠죠. 이렇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뭐 하려고 알바생을 쓰려고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겠어요? AI 기업들. 뭐 알파벳, 마소, 애플 막 이런 데 있잖아. IBM, 엔비디아 뭐 이런 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장기판의 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그들의 심중을 파악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살아남는 것뿐. 피해서 살아남는 것뿐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 이거를 다 예고를 해줘요. 어떤 식으로 써먹냐? 넷플릭스 이런 전 세계인들이 보는 OTT 프로그램 아니면 굉장히 핫한 영화 거기에 다 프로파간다를 해놔요. 그걸 보고서 예측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구나. 다 예고를 해준다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 성시경 씨랑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성인용품, VR, 비용 가구를 위한 성인물들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AI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가상인간, 이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거는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런 프로파일 간다를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는 좀 이럴 수가 있어요. 뭐야, 내가 오타쿠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세대를 지나가서 코로나 세대 애기들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면으로 소통을 한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소통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업조차 학교조차 안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잖아. 그들에게는 이 가상 공간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친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 남자친구, 가상 여자친구, 인공인간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위기까지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죠. 근데 이게 한 30년, 50년 가잖아. 근데 그들은 우리 애기들이잖아. 지금은 한 10대잖아. 근데 걔네들 10년만 지나면 성인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해요? 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벅차. 그래서 어떻게 남을 만나겠어요.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상의 애인, AI 남친, 여친의 수요가 많아지고 성인 장난감, 욕구 해소를 위한 성인 장난감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야동도 차단했잖아. 금지잖아. 법적으로 불법이잖아. 거기에다가 뭐 방송 심의 개그도 못 쳐. 비판 블랙 코미디도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뭘 하던 검열인데 이게 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 버금가게 검열을 살벌하게 합니다. 이런 성에 대한 검열이 지금은 아주 빡셀지 몰라도 이 경제 위기가 오고 일본처럼 페미니즘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처음부터 성진국이 아니었거든요. AV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경제 위기가 불어닥친 이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곧
성에 대한 문호가 활짝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료 회원 전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남친, AI 여친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